주가적으로는 2차 전지주들이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인플레 감축법에서 이 원재료, 전구체나 광물까지 규제를 하면서 자 이게 갑자기 무슨 그 2차 전지 소재 다시 뭐 한번 레벨을 다 끌어올려 버렸죠. 그래서 정말 2차 전지 소재주들, 특히나 양극재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기서 정말 돋보이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 IT의 신의 투자노트. 자, 오늘은 고은비 PD님과 함께 미국 IRA, 인플레 감축법이죠. 여기 이 법안이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떻게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이제 자동차 업계나 반도체 업계 다 각 분야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각 분야별의 좀 대처 방안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인 핵심 법안이죠. BBB 법안이었습니다. 원래 원하는 빌드 백 베러, 빌드 백 베러라는 법안이었고요. 이게 정말 법안 규모만 해도 2조 달러, 2조 3천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안이었는데요. 자, 이게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막 불어닥치면서 자, 이제 더 이상 돈을 많이 풀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법안이 쪼개졌습니다. 다 쪼개졌고요. 그게 하나가 반도체와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하고요. 그리고 IRA, 인플레 감축법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행정명령.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IRA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온도는 조금 다르긴 해요. 미국 쪽에서는 IRA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이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기존 빅테크 업체들한테 법인세를 인상을 해서 가져온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슈였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 7,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자 이거를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정말 그 바이든이 취임 이후에 최초 순방지가 우리나라였고 자기 미군 부대도 안 가고 바로 삼성전자 3나노 팹에 가서 그 사인하면서 정말 땡큐 그러면서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슨 미국에 뭐 투자할 거 뭐 다 줬죠. 정말 나이브했어요. 다 줬는데 미국 가서 탁 뒤통수를 때렸죠. 현대차 전기차 보조금을 빼버렸죠.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모르겠겠어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고마운 거는 고마운 거고 일단 보조금은 자국 기업들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 같은 업체들한테 수혜를 몰아주겠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업체한테 몰아주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였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가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잘 팔고 있다가 요 IRA 때문에 지금 많이 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빨리 좀 미국 공장 내에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내연기관차는 엘라바마나 이런 쪽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려면 빨리 이제 전용 플랫폼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노조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이게 복잡하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주가적으로는 2차 전지주들이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인플레 감축법에서 이 원재료, 전구체나 광물까지 규제를 하면서 자 이게 갑자기 무슨 그 2차 전지 소재 다시 뭐 한번 레벨을 다 끌어올려 버렸죠. 그래서 정말 2차 전지 소재주들, 특히나 양극재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기서 정말 돋보이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빨리 미국의 이 규제에 맞춰서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빨리 깔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재료를 빨리 다변화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법안도 그렇고 뭐 반도체 둘러싸고 미주먼 패권 분쟁도 강화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뭐 중국에도 좀 수출도 하고 비중이 있는데 이게 조금 뭐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전기차만 놓고 보면요. 사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기차가 거의 안 팔립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뭐 테슬라는 논외죠. 테슬라하고 애플은 아무리 미중이 으르렁거려도 중국 사람들은 명품 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애플은 잘 팔리는데 아무래도 자국 기업 밀어주기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뭐 자국 BYD나 뭐 샤오펑이나 뭐 니오나 뭐 이런 업체들한테 너무 보조금 많이 밀어주고 그리고 중국산 자국 배터리 업체한테 보조금 주고 한국 배터리 보조금 빼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정말 WTO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못하는 거죠. 미국조차도 지금 뭐 중국이 지키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뭐 이 IRA로 인해서 전기차 쪽은 뭐 중국에 뭐 크게 중국 판매
뭐 많이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앞으로 되게 중요해져요. 세계 어떤 전기차 시장으로 놓고 보면 세계 시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 시장이 중요하고 유럽 시장이 중요하고 미국 시장이 중요한데,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해왔던 시장은 유럽하고 중국 시장이에요. 그런데 유럽은 중국산 배터리나 뭐 싸게 좋은 거 주면 상관없다 이런 기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산 배터리도 많이 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를 되게 많이 유럽에다 팔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산 LFP 배터리가 가성비도 워낙 좋고 기술 수준도 많이 올라서 좀, 그리고 이제 저가 전기차들이 또 유럽에도 많이 팔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영향이 있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죠. 네, 미국이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이 아주 초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투율 막 이제 10% 달성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말 성장할 폭들이 엄청난데, 자, 여기서 현대차, 기아가 계속 잘했으면 2등 사업자로서 공고히 하고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갔을 건데,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싫었겠죠. 그래서 자국 기업, 적어도 GM이나 포드 같은 업체가 테슬라에 이어서 2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좀 불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을 좀 견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